자, 사망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단은 제보자의 주장이라는 점 일단 전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보자, 이른바 가족 같은 회사에서 부모님 뻘인 회사 대표 부부와 함께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2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네, 제보자는 일단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회사에서요, 지난 2017년 8월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현장직이 많은 회사였기 때문에 당시 사무실에는 60대 대표이사 그리고 대표의 아내이자 회사 전무인 이렇게 그리고 제보자까지 3명만 사무실에 있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요, 약 2년쯤 전부터 이 대표로부터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일례로 대표의 아내인 전무가 김장한다고 회사에 출근을 안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 외국식으로 포옹을 하자라고 하더니 또 이내 중요한 업체 미팅이 있다. 좋은 기운 받아가야 하니까 뽀뽀를 해달라. 뽀뽀를 하지 않아서 잘 안 되면 네 탓이다. 이런 요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 제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그동안 당한 피해 횟수를 세봤는데 지난 9월 퇴사했습니다. 그 퇴사 전까지 무려 116번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 사무실에 사장인 남편, 전무인 아내, 그리고 제보자 3명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전무가 잠깐 일을 보러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성추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로 이 대표와의 대화 녹취록만 제보자는 약 160여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수위로만 고르고 골랐습니다. 그 실제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내가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왜 이러는 거지? 네가 좀 못하도록 건강을 가지고 가지. 네가 안 놀래. 그래 하지. 또 이게 달래주는 게 서로 위로하는 거야. 뭐였나? 응? 위로를 하려고 이래 서로 해가지고 우리 두드려야지. 잘 힘내세요 하고 좀 힘내라 하고 만나 서로 위로해 주는 거야. 사람한테 언제 여거줄 응? 기다리면 되지? 그냥 우리 의심에서 살아가면서 그 정도만 좀 해줘라. 내가 니한테 후무적인만 하면 좋겠나? 제가 이 녹취 파일을 오늘 새벽에 제보를 받아서 그걸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좀 수위가 낮은 걸 지금 전해드린 건데 제가 그 녹취를 듣고서 저 음성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아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소장님. 네, 저도 지금 딱 저는 처음 들었는데도 소름이 확 끼치네요. 그러니까 말투는 자근자근하고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그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 너무 들으시는 분도 정말 스트레스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보하신 분이 청각장애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하시면 이 입모양을 보면서 소통이 가능한데 이제 높은 음역대나 전화통화 이런 건 이제 좀 어려우시대요. 근데 그래도 나의 능력을 알아주니까 이제 나를 취직을 시켜줬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잘해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취업하기가 현실적으로 내 청각장애 때문에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참고 토 참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뭐 160건의 녹취록을 가셨다고 하시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참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으면서부터 도대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일기를 쓰셨대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거 다 쓰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달래주고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뭐 몇몇 분들이 당장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저런 짓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회사를 오래 다녔어?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셨죠?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는 없다. 일단은 참자. 자, 그런데 올해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동생 취직시켜줄게. 자, 지난 7월부터 제보자 동생들이 있습니다. 남동생들 쌍둥이인데요. 뭔가 이제 전공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이
대표가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네 보니까 동생도 일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무직은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 자신은 이제 지금처럼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좀 일어난 겁니다. 그 이후에 동생들이 입사하고 난 이후에 노골적으로 신체 접촉도 더 심해졌고 차나 이런 데서 특히 이제 사무실에서는 어느 날 이 아내 전무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방에 이제 이 제보자를 불렀더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키스했는데 괜찮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괜찮지 않죠. 힘들다고 하니까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네 동생 취직 입사시켜 줬겠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골적인 신체 접촉을 요구했다라고. 이거는 제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녹취 파일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들으신 것처럼 동생들의 취업을 사실상 미끼로 본격적으로 성추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라는 사람 안에 의심을 살까봐 제보자의 또 입막음을 시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건 제보자하고 대표하고의 녹취한 내용입니다. 녹취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대표가 제보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전무라는 건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무가 어깨 안마 이 얘기를 꺼내면 내가 손하기 힘이 좋아서 한 번 해준 거다 라고 이렇게 잡아떼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자들은 나이가 먹어도 시기가 많아 라면서 설득을 했는데 또 그리고 아내한테 신경 쓰더니 60대 대표가 사실은 아내가 사무실을 비우게 되면은 곧바로 제보자의 자리에 달려가서 내게 마음을 연락하며 나도 널 좀 의지하고 너도 날 의지하고 진짜로 나 위로받을 사람이 하나도 있어야 되거든. 네가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어 라면서 제보자를 못살게 굴었는데 이 내용은 제보자가 주장한 게 아니고 제보자가 160회 녹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자, 결국 이 제보자분은 참다 못해서 지난 9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경찰에 고소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대표, 아내, 전무라는 사람 전화가 왔습니다. 자, 이 아내와 제보자의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자기는 좀 이렇게 잘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자기가 니한테 뭐 기습적으로 그랬다는 그날은 자기가 봐도 뭐 정신이 순간 나갔는갑다. 이래 자기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몰라. 내 앞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 얘기하면서 그 뒤로는 그래 그 얘기를 안 했다. 이래 얘기하는 거라. 근데 니는 그저께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잖아. 미안해도 그렇게 해서 제가 피하니까 그냥 안 했어. 순간 정신이 일단 저 내용만 들어보면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아내가 전해준 내용인데 그 지난 9월에 제보자가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를 하면서 2년간 지속된 성추행으로 인해서 퇴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대표이사의 아내이자 전무가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거였고요. 전화가 와서 우리 남편이 정신이 나갔었다고 말을 하더라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아내인 회사 전무 역시도 나도 우리 남편 너무 끔찍하다, 이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태도를 바꿉니다. 이후부터는 남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제보자한테 내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해야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 다 보내달라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어허. 제보자가 좀 수상함을 느껴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표의 아내가 제보자한테 사과하겠다면서 강제로 집에 찾아와서 30분가량 배를 눌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답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딱 한 건만 기억난다. 지금 이 제보자께서 지금 성추행만 116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이사는 딱 한 건만 기억나서 저번 8월에 있었던 그 입맞춤 그거는 내가 그건 하나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다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연락이 오기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요구했는데 제보자께서는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금액조차도 듣지 않았고 그다음에 거부 의사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에 따르면 말이죠. 이 대표, 사장, 전무 이 두 부부 금실이 되게 좋다면서요. 금실이 좋다고요? 예. 금실이 좋아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든 그런데 이 제보자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당당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대표이사는 자신이 경남 일대의 정치인, 금융권, 신문사, 또 지역 경찰과도 친밀한 사이라면서 항상 자랑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제보자는 구체적인 경찰 직급이고 또 어느 은행이라고 알고 있지만 확인 안 됐기 때문에 방송에 언급하지 않겠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대표가 성추행 사실을 누군가에게 발설하게 되면 내 인맥을 이용해서 널 죽일 때까지 쫓아갈 거다라며 협박을 했는데 아하. 또 제보자에 따르면 대표자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남편이 조직폭력 출신이야. 이렇게 하니까는 제보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상당히 무서운 건데 현재 제보자는 뭐 사실은 무직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표 부부는 지인들과 함께 해외 원정 골프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금실이 좋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부부가 해외 동반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제 생각에는 이 사람 지금 잘못 걸렸습니다. 녹취, 그 많은 녹취, 또 일기까지 차고 넘칩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장만 있다 하더라도 그 일기장이 막 지어낸 것 같지 않게 매일매일 작성된 것만 해도 매우 중요한 증거를 쓸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녹음 자료라든지 160회죠. 녹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상으로는 뭐 성범죄, 강제추행죄나 뭐 그 이상의 범죄가 지금 될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일단은 뭐 인맥 이런 거 다 제가 봤을 땐 큰 의미가 없고요. 맞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뭐 사실 수사기관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이제 피해자, 이 제보자께서는 이 수사의 기관의 자료 다 제공하고 일기장 제공하고 이 가해자 대표이사 처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몇십 분짜리 녹취를 직접 다 오늘 새벽에 들은 제 입장에서는 말이죠. 도무지 이걸 제가 용서가 안 돼요. 제 일은 아니지만, 예?